하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표결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내대표실 원내 행정부까지 털어야 될 이유가 되나요? 이건 정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지금 상황이. 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죠. 악수한다.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가 악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그러네요. 민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 저기 사무총장의 정의용, 네. 재선의 정의용 의원,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책위장에 이제 사전에 김도읍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요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두 분 다 약간 개파색이었다는 평이 좀 그래도 많더라고요. 네.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뭐 개파색이었고 말고 간에 지금 본질적으로는 네. 정책위장이 누구냐, 사무총장이 누구냐, 어느 개파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로 돌파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시라면 네. 보통이라면 이를테면 우리 당으로 지금 친명인데 너무 뭐 일극체제니까 좀 탕평을 하기 위해서 친문도 쓰고 뭐 네. 다른 개파도 쓰고 이게 이제 정치적 해석의 어떤 공간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핵심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장동혁이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윤어게인이 아닌 사람들 끌어다 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본인이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갈 것이며 그 윤어게인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적지근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 평가를 뭐라고 내리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박하시다. 총장님 먼저 하고 마지막. 저부터요. 그 예전에 광고 문구 중에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전 장동혁 대표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신할 줄 전당대회 때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 잠깐만. 정치적으로는 유죄인데 계속 가네. 남성을 변신하시는 건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함께했다가 또 김문수 후보도 함께했다가 한동훈 대표니까 어쨌든 본인의 유불리에 대한 기준인 건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슥 뺐지만 안민석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 과거 전력이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방식이 뭔가 찬탄 반탄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는 리더십으로 바뀐다라면 좀 국민들에게 더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오히려 뭐 이른바 이 좀 장동혁 대표를 반대하고 비토했었던 분들이 조금 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반응이 좀 나빠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좀 더 좀 좋은 모양새로 좀 접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일부 그런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표변이라고 할까요? 표변을 허용하지 않는 당내 일부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도마 이 평가 기준일 것 같고 저는 이러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듯한 노력. 물론 뭐 전당대회 때의 모습들은 제가 다소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런 노력들은 전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우리 박 대변님을 하면 활용 정점에 딱. 저는 박 대변님이랑 과거 정당 한번 같이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이분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네.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정당인으로서의 제 가치관 아래서는 저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과 정권을 창출한 사람 그리고 정당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라고 해야죠. 배신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를테면은 한동훈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말이 정당에선 통용될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 뭐 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한동훈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당의 여러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를 거쳐갔다. 그것도 우리 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의 주류 의견을 따라간 거죠. 그런 것들은 뭐 갈아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런 표현들도 쓰지만 당원들께서 이 사람이 갈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관되게 당의 주류 의견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당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그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은 저도 처음 듣고는 조금 별로였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개파가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찬성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상설 특검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당의 특검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다른 분들께서는 그래 수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과도할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당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당의 구성원들에게는 큰 상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특검을 주도했던 분을 요직에 앉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이거는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도읍 인선되고 바로 다음 날 일단 연합뉴스부터 중도로 간다 이렇게 야마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강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레거시로 인해서 씻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김도읍이라고 하는 오히려 이미지를 세일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중도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지도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지금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이제 와서 당의 당론에 어긋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을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영악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그 정당 활동론에 대해서 동의 안 하거든요. 뭐 정권을 창출한 사람, 정권을 창출할 사람, 정당 이것만 따르면 된다는 건 이제 권력만 따르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명확하면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네.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국민이 그 정당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정당이 그 국민 옆에 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집권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외에 별도의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도부에. 사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김민수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김도읍 그 정책위의장이 중도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언론에서 말해준들 가려진다. 최고위 뭐 올수금 모두 발언에서 무슨 계속 윤어게인 얘기만 그죠. 하면 정책위장은 발언권이 없죠. 그리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윤어게인 얘기만 하면 네. 그게 다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과제라는 건 제1의 과제라는 건 지도부의 목소리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획일화시키란 얘기가 아니라 좀 평평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윤어게인이고 어느 쪽에서는 자제하라 그러고 이러면 난장판 되니까 본인의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선을 좀 설정해 두고 그 선을 못 넘어가게 한다든가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인사 이전에.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죠. 사실 김민수 최고만 그런 게 아니라 양양자 최고나 우재준 최고도 글쎄요. 전반적인 기조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어긋나는 발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막 일일이 조율해서 네. 해도 될 말과 안 될 말을 구분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출된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이제 대중들이 하는 거겠죠. 다만 이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어떤 당 운영에 저해되는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마저도 내부에서 조율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내부에서 예.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유는 갑자기요? 그 사람은 이 자리가 그래요. 장해찬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해요. 되게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황상무건 이종섭이건 저희가 이미 대비실에서 내부에서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언론에다 내고 얘기를 해요.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오히려 의사결정권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질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냥 퇴출이 될 수도 있고 자진 사퇴가 될 수도 있고 경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한동훈이 언론에 그런 얘기하니까 마치 저희가 팔로우를 하는 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당정 관계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당에서 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방식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내부 총질이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게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겠어요. 그거를 밖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게 이간질의 수단이 되니까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좀 지양을 하자는 겁니다. 네. 저기 뭐야 제가 콩클라베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콩클라베 영화에서 그 처음에 선거를 들어갈 때 선거관리위원장격인 사람이 네. 어떤 말을 하냐면 확신은 통합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방을 주장하고 그런 거 본인들은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이 느껴져서 그렇게 발언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그런 확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통합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어떤 적은 아닌지를 한번 경계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신념만 마구 주장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이제 미래통합당 당시에 국민의힘 김민수 후보가 분당을에서 공천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분당을은 국민의힘한테 너무 좋은 지역구예요. 사실 분당에서의 강남으로 분류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김민수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이 안 나왔습니다. 아, 네. 아주 쉬운 지역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또 아주 저명한 인사가 아니라 김병욱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주장하고자 하는 신념 내지는 개인기. 주장을 네. 한 번쯤 돌아보고 경계해보고 의심해봐야지만 그게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본인의 신념과 주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경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런 싶어요. 거죠. 뭐 다양한 얘기 당연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정당의 지도부, 정당의 지도층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박민현 대변인 정도 되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어게인으로는 그 지금 있는 30% 이상의 어떤 그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집권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권을 창출할 사람, 정권을 창출한 사람, 뭐 정당 이게 중요한 가치라면서요. 근데 일부 지도부라든가 지도부가 끌려다니고 있는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을 저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가 뭐 중재를 하거나 아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꼭 한동훈 개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네. 짧게만 지금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얘기가. 괜찮아요. 명확한 네.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전개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였나요? 왜냐면 당원 이게- 게시판이 어디서 나오는 네. 거지? 혹시 장애철 통화하고 온 거 아니, 아니죠? 여기 이 의자에 코드가 있는데 이걸 꽂으면 당원 게시판을 입력 아니, 여기 누가 써놓은 것 같아. 당원 게시판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만 지금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찬탄파의 쇄신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당을 망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한 투쟁용 슬로건인지가 굉장히 혼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으로 당의 쇄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마저 폄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좀 분탕치는 세력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특검 주제로 넘어가 달라고 제작진이 10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러웠다.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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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검. 네, 특검. 지금 어제 오늘 지금 계속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죠, 국민의힘. 그래서 지금 농성을 진행 중인데 그 일단 장동혁 대표가 출범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렇게 들이닥치면서 사실상 메시지가 그냥 다 특검 쪽으로만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 꼭 그 소개 좀 해달라고 제작진 요구를 해가지고 네. 말씀드리면 예스. 그 내란 특검법에 그 위계 위력에 의한 네. 네. 이 벌칙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 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벌금형도 아니에요. 이제 최소형이 이제 징역인데 그 이거 지금 압수수색 방해하고 있는 게 여기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알고도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근데 제가 먼저 일단 논평을 해보자면 저는 유의미하게 봤던 부분이 그 오늘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봐 뭉쳐서 싸우니 이기잖아. 네, 특검이 이제 어제 압수수색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니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좀 그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거 특검의 압수수색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저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는 박 대변인님부터 네. 먼저 해보실까요? 네. 근데 이게 특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가 이미 있잖아요. 그렇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처벌 수위가 좀 더 높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자유로울 정당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당사 압수수색할 때 스크럼 짜서 맞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법적으로 걸라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당에서는 또 그것보다도 더 좀 정치적인 수사가 된다라고 또 보기 때문에 방어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무슨 민생 범죄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조직인데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특검 더 연장해봤자 지금 수사할 게 뭐가 더 있냐.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런 피로감을 호소를 해요. 특검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래서 지금 특검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퍼포먼스 그냥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표결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내대표실 원내 행정국까지 털어야 될 이유가 되나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전화 내역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화 내역을 확보를 하면 되죠. 그리고 통화 내역에 뭐 일반 사무처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관련자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그 내각 관계자들 이 정도 선인 건데 이걸 왜 원내까지 확장을 해서 원내 대표실까지 털겠다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연출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하은기 그 대변인께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지금 사랑방이 없다, 어른이 없다. 전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이 압수수색 당할 때는 아니 개별 헌법기관이고 그와 군사 공무상의 기밀을 포함해서 국익을 위한 많은 이 방대한 정보들이 있는 것이 국회의원실인데 의원실 압수수색을 너무 쉽게 한다. 지금 거의 편의점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국회의장이 그랬어요. 임의 제출 형태로 하면 되지 뭘 국회까지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마디 해줍니까? 원내대표실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한복 입으라고 저희한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 저기 송영수 대표가 몇몇 의원들이랑 가서 항의를 하니까 그 큰 소리가 안에서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이렇게 매번 압수수색할 때마다 네. 그 의장실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그럼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전당대회 당일날에 민주당이 입법 강행 처리하려고 회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진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네. 저희가 국회의장실에 항의를 가니까 그때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상황이. 네. 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죠. 악수 안 한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가 악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아 그러네요. 김정은이랑 국회의장은 그러면 안 되죠. 김정은도 악수하는데 야당은 악수 민주당 못합니까? 아닌데. 그게 대표가 가서 악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게 공식 입장이라는 그러네. 걸 확인해 그죠. 드리고 김정은 악수하는데 야당은 악수 안 하는 건 아니 이상한 근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소속이시잖아요. 그걸 확인해 드리고 좋은데. 그다음에 저 방금 말씀하신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거를 조금 일관적 잣대로 얘기했으면 진짜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의원 특검 압수수색 의원실 털었을 때 과하다고 했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공천 개입 뭐 이런 걸로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냐. 그렇죠. 그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안 맞지. 했거든요. 같은 논리를 근데 저희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패널 분들한테 아니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한다며 당 대표 되기 훨씬 전에 얘기인데 네, 왜 네. 당사를 네, 압수수색하냐. 압수수색하냐. 이거는 그 검찰 권력이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당사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무슨 방탄이라 그러고 이러면 되냐.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심지어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원내대표였잖아요. 네. 더하다고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당 당사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연성 이 있다고요. 좀 정확히 맞다. 어떻게 보면 개연성이 훨씬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였으니까. 네. 근데 저 얘기를 다른 당이 당할 때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뭐 협조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당할 때는 이게 과하다. 네. 이러니까 이제 그게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당에서 당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이 거대 양당의 이런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압수수색 받을 때 특검이 과합니다 내지는 뭐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 그냥 특검이 자기 할 일들 하는 거겠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난 과하다고 해줬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서 왜냐하면 양당이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영장 영장 집행할 때 항상 저지하려는 시도들 선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대법원 판례 2004도 5373 아직도 기억해요. 2004도 5373. 네, 검사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저지했다가 구속됐나 벌금 맞았나 했었던 일반 피의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양당이 지금 하는 말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할 걸요. 놀구들이 있네. 그럴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일반 피의자 내지는 일반 국민들의 부합하는 어떤 정서 내지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은 우리 당이었습니다. 우린 특검에 대해서 과하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본인들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진실을 밝힐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 연구원장 얘기도 있죠. 뭐 지금 특검 이것도 있죠. 너무 막 앞선 상대당의 선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방어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특검에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출범부터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향성이 있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기의 조절 내지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조율도 없이 그냥 마구 특검 내지는 뭐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특검이 조금 더 챙겼으면 하는 이게 그 좋은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 좀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저도 민주당에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당의 어른이 아니 국회 어른이고 당적도 없잖아요. 네. 근데 산악방 역할을 왜 민주당 해주실라. 압색 당할 때는 한 마디씩 해주다가 왜 국민의힘 당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냐 이겁니다.